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8월 13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로 나서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학교 동창이라든가 뭐 이럴 겁니다. 그런 이준석 대표는 뭐 이런 것이 인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창당했던 바른정당에 함께 활동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나가서 만든 정당에 가서 찬성을 했고 활동을 했고, 지난해 총선 전에는 보수 야권에 통합 때까지 그 정당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유승민 의원하고 쭉 지향점을 같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에 입문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등을 진 유승민 전 의원과 나중에 정치적인 행동을 같이 했다랍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이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출마했을 당시부터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은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유리하게 경선을 관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그때 나경원 의원이니 경쟁자들이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최근에 이준석 대표 원동을 보면서 대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 편을 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걸 극도로 아주 다른 주자들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윤석열 캠프 같은 데서요. 그런데 탄핵 신지우 윤석열 캠프에 있는 상황 부실장이 이 탄핵 발언을 나가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발언 하나가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직후에 이준석 대표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뜰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은 뭔지 했냐면은 지난 3월 6일 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러다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이 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진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라고 한 방송이 지금 아주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난 대통령 만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다. 누구냐? 유승민이다. 그래 내가 당권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요 3월 6일 날 이런 소리, 안철수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고 서울시장 되면 지구를 떠나고 나는 유승민 의원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한 요 시기가 3월 6일인데 이준석 대표가 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게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2달 며칠 더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이니까 한 70여일 조금 지나서의 일입니다. 출마 선언을 이렇게 했으면 출마할 의사를 굳힌 건 언제 굳혔는지를 모릅니다. 3월 달에 굳혔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 발언을 했을 때. 근데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이때도 이런 말이 있었구나라는 번이 있는데, 작년 11월에는 MBC 정치토론 이 토크쇼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생각해보면 검찰 자체인 사람이, 윤석열은 완전 검찰이다 이거죠. 검찰.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있다. 위험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 2019년 12월에는 여성신문 TV에 출연해가지고 21대 국회에 되면 바라는 게 뭐냐고 질문하니까 이제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내가 속한 당, 그 당시에는 바른미래당이죠. 야권 통합이 전이니까. 근데 거기서 압승해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탄핵 발언보다 이 파동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걸로 저는 봅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일들이 특정 후보를 도우려는 것 아니냐,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통령 후보는 당원들과 민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대표가 좌지우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당연한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눈길을 끄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관계에 대해서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저걸 그렇게만 넘길 필요 없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에 의해서에게 비판적인 의견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또는 최고위 밖에서도 종종 개진해 왔는데,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주자들 토론회를 정한 걸 갖고 굉장히 지금 시끌시끌하고 있는데 대해서 후보 측도 반발하고 있고 최고위원인 저도 반발하고 있는데, 경준이 권한이 아니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토론회 일정을 정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런 토론회가 있을 거라고는 예상도 못하고 그런 거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그걸 용인한 적도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가 이 경선준비위원회 토론회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고 있던 쪽이 윤석열 캠프 쪽인데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발언, 이런 경준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캠프에서는 다른 주자 진영보다도 김 의원에게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좀 묘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승민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은요, 국민의힘은 김재원 최고위원 개인의 사당이 아니다. 최고위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하고 각 캠프의 의견을 모아 신중하게 결정한 문제를 본인이 공개적으로 언론과 SNS에 들고 나오는 행태는 구태 중에 구태라고 김재원 의원을 맹비판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죄송합니다. 옛날에 친박이었는데 과거에 소위 그 진박 감별사를 했던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진윤 감별사를 자청하는 구태 정치라고 해요. 여기서 진윤이라는 건 윤석열, 진짜 윤석열 쪽 사람이냐는 걸 감별하는 역할을 자청하고 있는 구태 정치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김 최고위원을 도저히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준이는 독립적으로 당원회에 설치된 기구로서 이게 두 차례나 걸쳐서 전문가들하고 결정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을 발표했다고까지 두둔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비판했는데 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 캠프 쪽에서는 진윤 감별사고 완전히 이 윤석열 편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당 지도부 구성원을 감별사라고 욕하니까 캠프를 아예 떠나라. 오신환 의원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발언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유승민 캠프 쪽에서 진윤 감별사 운운하면서 이준석 대표하고 경준이를 엄호할 일인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지금 경선준비위원회가 정한 일정이 자기네들이 희망대로 자기네들하고 뭐가 돼서 되는지 모르지만은 가장 준비가 많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승민 캠프니까 아 저렇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거기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는지는 혹시 모르겠어요. 저런 경선준비위원회 지금 경선 진행 방식을 보면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저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 봉사활동, 무슨 비전 스토리텔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묘한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된 우리는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뭐 2차 거듭부에서는 뭐 청년들하고 합동팀 배틀 토론회를 하느니 압박 면적의 청문 토론회를 하느니 굉장히 요란하게 하고 있어요. 토론을 자신 있는 사람이나 준비된 사람 아니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이라고 하시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윤석열이라든지 이 최재형 캠프 쪽에서는 이게 유리한 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치에 갓 입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좋은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김재원 최고위원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거에서 반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아니 도대체 야당에서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이런 특이한 경선 진행 방식을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 이거 혹시 정말 유승민 주자를 위한 맞춤형 경선 룰이 아닌가? 경선 진행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 거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 신지호 종합상황실, 윤석열 캠프의 신지호 종합상황실의 총괄 부실장이 탄핵하는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격렬하게 반발한 것도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발언이 있던 때, 즉 신지호 부실장이 출연했던 그 발언이 나오게 된 라디오 프로에 출연했을 당시에 거기는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도 같이 패널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는 내가 그때 발언할 때 옆에서 들었을 때는 그냥 일반론을 얘기하고 한 걸로 들었는데, 아니 자고 일어나니까 뉴스가 돼 있더라. 인터뷰 자리에 그날 그 패널들 얘기할 때는 진행하는 앵커나 나 진중권이나 같이 출연했던 노영희 변호사나 김만 기자 등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말을 보고 이준석 탄핵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예 화제도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난리가 나서 좀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당 대표 역할이 당내 갈등이 좀 있더라도 이걸 해소하는 게 역할이지 생성시키는 게 아니다. 있는 갈등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없는 갈등도 만들어냈다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 없는 갈등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적어도 참석자들은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이 이렇게 갈등했다고, 이것이 문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 갈등을 만들어낸 그 상대가 누굽니까? 윤석열 캠프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캠프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노렸거나 하여튼 비판했던 거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씀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던 거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캠프 쪽만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 있었다면 이건 그동안도 뭐 패싱 논란이 여러 가지 있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러니 이준석 대표는 대표되기 전에, 출마하기 전에 그런 발언했고 그전에도 여러 번 발언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석열 이 경선준비위원회를 비판하니까 유승민 캠프에서 아주 맹비판하고 나섰지. 또 진중권 말에 의하면은 별것도 아닌 건데 그놈을 갈등을 크게 만들어서 윤석열 캠프를 가격을 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미뤄보면은 이건 아무리 봐도 그냥 넘어가, 뭐 이게 스타일이 어떻다, SNS에 뭐 한다, 무슨 말을 많이 한다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준석 대표는 탄핵 가능하고 윤석열 캠프에서 누구를 뭐 시정해라 말라 할 거 앞서서 이 3월 발언부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이 있어야 될 거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것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요, 앞으로는 이것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의 행동은 저거는 유승민 캠프 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관점에서 안 바라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지. 공정을 내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가격을 하고 비판하고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거나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게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보게 되면 이건 이게 바로 공정한 게 아니고 공정을 내세웠지만 사실 불공정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당 대표가, 경선을 관리해야 될 당 대표가 불공정의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후폭풍을 낳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다른 것보다도 휴가 갔다 오면 이 3월 발언에 대해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탄핵 발언보다는 저는 이게 훨씬 더 심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두고두고 화근이 되고 굴러가고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